원칙대로 안 하니까. 노동조합은 괜찮은 거예요. 서로 약속한 대로 하면 돼요. 근데 첫 번째 노동조합이 제일 중요한 것이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원칙이 잘못됐어요. 원칙이 잘못됐어요. 그것 때문에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껄떡껄떡 하면서 노동운동한다고 그래요. 86년도, 7년도도 그랬어요. 그 이전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의 결혼 퇴직제가 없어진 게 공식적으로 없어지고 우리부터 없어지고 우리 회사에서 그래서 공개적으로 노사가 합의해가지고 약속을 하고 출산 휴가를 인정해주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인정해주고 여기부터 시작하고 그게 87년도 아마 협약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요새는 개나 소나 다 뭐 여직원들 이렇게 취직하면 당연히 뭐 결혼해도 다니고 그러죠. 근데 결혼하면 아웃이야. 나가야 돼 해서. 그 당시에 87년도 그 당시에. 근데 그거를 사무직이라고 그거 비웃었던 사무직에서 한 거예요. 근데 기록은 뭐 역사 기록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면 생산직에서 한 것처럼 해서 생산직은 아무것도 못했어. 사실.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해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원칙 같은 것들이 이전에 이렇게 말로도 들은 거, 옆에서 쳐다본 거, 그게 노동자 활동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 규약을 보면 전부 다 엉터리야, 사실. 이것도 언젠가 손 봐야 되는데, 제대로 젊은 사람들이 노조를 할 때는 거기까지를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 왜 노동조합이 잘 안 될까? 노동조합을 하면 왜 그렇게 회사에 은혜를 바랄까? 두 번째, 노동조합은 스스로 해야 되는 건데 스스로 하지 못하고 조합원을 설득해야만 될까? 그 다음에 위원장을 하면 얼굴에 뽀드락지가 왜 나나? 그리고 고민이 많아질까? 왜 거짓말을 해야 되나? 이런 것이 그 당시도 고민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근데 지금 노동조합 활동하는 방식을 쭉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이 민주노총이라고 있는데 저거 헛거짓들이죠. 그 민주노총을 욕하는 게 아니라 방식을 그렇게 하면 노동조합은 옛날 노동조합법에 보면 노동조합은 그 조합법에 보면 있는 그대로 하면 중요한 구절이 있는데 근로자가 스스로 단결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스스로 단결. 근데 요새는 바뀌었더라고요. 그 조항이 89년대 한번 바뀐 거죠. 근데 근로자가 아니고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하여 이게 맞는 건데 노동조합은 자주적 조직입니다. 자주적 노동자에 스스로 노동조합을 가입해야 돼. 내가 그래서 우리 그때 LG 화재만은 노동조합을 오픈 유니언을 안 했어요. 유니언 샵을 안 했어요. 뭐냐면 가입원서를 자기 손 스스로 자필로 쓰지 않은 사람이 무슨 노동조합을 하겠냐. 그래서 안 받았어요. 회사 입사한 지 6개월이 지났어도 가입원서가 안 나온 그 사람은 영구 가입을 안 받았어요. 그때 몇 명 있어 그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냐면 M&A가 있으면 반드시 차별할 것이다 라는 공개적으로 얘기해요. 왜냐하면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조합법을 낸 사람하고 안 낸 사람하고 똑같이 해서 누가 노동조합 가입해서 열심히 하겠냐. 그래서 그 부분을 차별하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M&A 같은 게 없어가지고 무인승차 했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더라고 보니까. 뭐 제가 초대 때 열심히 노동조합을 했는데도 해고를 당하게 된 배경이 결국 곰곰이 생각했어요. 해고도 하고 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왜 해고를 당했는지 알 때 너무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쫓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쫓아오지. 나 혼자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맨 앞에 가 있어요. 그 얘기는 노동조합과 간부와 그 다음에 조합원들이 분리되어 있을 때입니다. 분리되면 그 틈바구니를 누가 치고 들어와요? 분열을 시킬 수 있는 각종 요인들이 파고들어온 거예요. 왜 이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냐면 왜 우리가 설단 토의를 꼭 해야 되는가? 형태는 브림 토의하고 비슷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 브림 토의라고 부르는데 그거하고는 좀 틀려요.
방식은 비슷해 보이지만은 그거하고 틀리는 게 근육토이는 그냥 발표만 하고 끝나요. 자본주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 지가 고르는 거야. 하든 말든 또 체크도 안 해. 이거는 그게 토의된 내용을 전체가 동시에 결정을 해야 돼. 결정. 무엇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해가지고 결정한 대로 집행하는 방식. 그러니까 집행부는 노동조합 사무실 집행부는 또 간부들은 위임시켜준 안대로 진행만 하면 되는 진행. 거기에 뭐 다른 얘기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맞다 그러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전체가 결정하고 토의하고 전체가 집행하는 이런 방식. 왜 그 방식을 생각하면 자꾸마가 얘기하다 말했는데 해고당하고 나니까 전부 나를 피하더라고요. 복직할 때까지 슬금슬금 자꾸 피하고 복직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뭐 대화가 안 돼. 대화할 상대를 만날 수도 없고. 그래서 한때는 저하분들을 무지무지하게 욕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해고당했어요. 아니 내가 사적인 개인적 목적을 위해서 노동을 한 게 아닌데 응? 각서도 쓰고 그랬는데 해고를 시키니까 다들 피하더라. 불이익이 들어갈까봐. 그럼 이런 노동조합 활동이 뭐 필요하냐? 뭐 필요하냐? 어떤 사람은 사무직이라 그렇다. 어떤 사람은 남자라서 그렇다. 근데 여성들은 좀 덜해. 여성들은 좀 덜하고 용감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여성 팬입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도 그 노동조합의 단체회의나 뭘 하면 여자들 것만 올랐어, 사실은. 그거는 아마 전 금융기관에서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어요. 2대. 전반적으로 보험에서 전부 다 1등을 했었는데, 임금 수준에 1등을 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여성들 거를 최우선으로. 왜냐하면 열심히 했으니까. 여성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했으니까, 참여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 해고당 과정을 통해서 느끼는 것이 첫 번째는 노동조합을 나처럼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간부들만에 열심히 해나가는, 끌고 나가는 이런 모양이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노동조합이 취약하다. 첫 번째는 간극이 발생합니다. 집행부와 조합원 간의 간극이 발생합니다. 조합원들은 소통이 잘 안 돼서 공유가 안 돼 있다. 소통과 공유에서 문제가 없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즉시 알려주고 즉시 듣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그 계획을 어떻게 실천할 건가. 그래서 만든 것이 지부동시총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지부동시총회. 한 달에 한 번씩은 적어도 지부동시총회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총회를 할 때는 간부가 없는 상황에서 토의하는 게 좋다. 무엇을 토의하든 간에 한 달에 한 번씩은 같은 날 동시에 모여서 얘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좋아지냐면 이런 게 좋아집니다. 지부 동시총회를 하니까 그 시간이 딱 되면 조합원들만 이렇게 회의실에 들어가서 쓱쓱하고 노는데 그래서 뭐 과자도 먹고 과일도 까먹고 다 노는데 그동안에 뭐 관리자들이나 임원들이 이렇게 방에 있다 보니까 지네들만 남은 거야. 그 왕따 된 거지, 왕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 번 할 때는 쟤들이 저러고도 있네 그러다가 두 번째 가니까 임원이 하소연을 하는 거야. 좀 이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거 하려고 하는 건데 하지 말라고 하니까. 근데 솔직한 얘기는 나중에 어느 부장이 얘기하는데 무섭다고.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지부총회를 하니까 직원들 보기가 겁이 나고 조심스러워진다. 근데 상대적으로 직원들 분위기는 좋아지는 거야. 거기서 뭐 웃고 떠들고 어떤 때는 지부총회만 하면 그날 저녁에 따로 모여서 뭐 그때 나이트가 유명했었는데 나이트를 많이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될까 안 될까 모르겠는데 사내 결혼이 굉장히 많았어. 단결이 잘 됐구나. 서로. 아이고 사내기는 좋잖아요. 네? 이만한 직장도 없는데 우리가 좋게 만들어서 평생 살면 되는 건데 뭐 어떻게 뭐 더 좋은 사람 있어?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지.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지, 분위기가. 대신에 관리자들이나 임원들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야, 황당한. 자기들만 쟤네들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우리를 팽시킬 수 있다는 위협감이 드는 거예요. 그거를 전술적으로
포위한다 그래. 포위. 조금 더 다 설명을 할 겁니다. 대략을 처음에 한 번 더 왜 도입을 했는지만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생각하게 되겠어. 간극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겠다. 간극이 없기 위해서는 집행부가 하고 있는 거 조합원들이 즉시 알아야 돼. 요만큼도 거짓말이 있고 약속을 어기거나 그런 게 생기면 안 돼. 그래서 지구총회를 하면 각 지구에서 분해총회죠. 지금은 분해 회의록이 쫙 올라와요. 그때는 그 SNS가 없을 때니까 그걸 바로 받아가지고 팩스 같은 걸로 받아가지고 그냥 마스터를 그날 저녁에 또 이렇게 큰 종이에다가 마사 인쇄라고 있어요. 큰 종이에다가 복사해서 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면 그게 한 60개 지구 정도 되는데 그 샘플이 남아있나 모르겠는데 그거를 그 다음날 다 보내줘. 그게 가장 빠른 방법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SNS로 하면 즉시 나가지만 그런데 왜 한꺼번에 다 안 집어넣냐 그러면 다른 지구가 총회를 제대로 했는가를 집행부가 보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이렇게 보게. 그러면 어떤 데는 안 하고, 어떤 데는 인원이 부족하고, 어떤 데는 제대로 토기를 하고, 보면 회의력이 있는데 없는데 그냥 그대로 다 나와. 그러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로 연락을 하더라고. 지부장, 대의원들이, 분회장 대의원들이 왜 니네 지부는 안 했냐? 어떻게 해야 지부총회를 내일처럼 할 수 있냐? 이거 물어보고 서로 하더라고. 소통을 해. 지금 자기네끼리.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집행부에게는 아무것도 없어. 회의 안건을 처음엔 집행부에 뒀지만은 나중에는 당연한 거예요, 그게. 뭐 하다보다 위원장 탄핵을 논의하든 간에 뭘 하든 간에 하라는 거예요. 회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상호 간에, 분해 상호 간에, 집행부와 조합원 간에 간극이 없어요, 간극이. 늘 같이 알고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해야 될 과제가 뭐냐면 이제 해보면 알겠지만 다른 노조들이 다 왜 망했냐 하는 걸 보면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분열 때문에 망했고 간극이 생기니까 분열 때문에 망했고 두 번째는 일상적인 활동이 없어요. 일상적인 활동. 임금하고 단체협약이 그때는 대충 7월 이내에 다 끝나거든요. 6월에서 7월 사이에 다 끝나. 5월에 시작하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3월까지는 7월부터 아무것도 노조가 하는 일이 없어. 빈둥빈둥 놀고 있는 거예요. 빈둥빈둥. 그러니까 조직력이 당연히 없어지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모일 수 있는. 사건이 안 생기면 그냥 노는 거예요. 노는 거. 그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그때 세 번째 수요일인가? 두 번째 수요일. 두 번째 수요일인가? 그걸 정해가지고 자연적으로 알게. 뭐 그때 갔다 말아 날짜를 변경하면 잘 모르니까 요일로 해가지고 딱 정해놓은 거야. 그날 안에 자건 1시간 이내에서 분회총회를 할 것. 그 회의록을 반드시 보내줘야 된다. 안 보내도 괜찮은데 그냥 찍어서 나가니까 부담스럽지. 분회에서는 안 한 분회장들은 부담스러운 거고 조합원은 보기도 그렇고 딴 데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슬슬 강제가 되는 슬슬 강제가. 자기들이 서로 상의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모양을 생각하게 된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뭐냐면 왜 이 모양을 선택했냐 그러면 내가 양심적으로 어떤 위원장 돼가지고 이때 때 노사교섭에서 조합원들한테 거짓말 안 하고 있는 대로 밝히고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사장한테 니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대부분의 노조들이 지금도 애원하잖아. 그 다음에 이명계약서 쓰고 안 밝혀. 슬쩍 자기네끼리 합의해놓고 응? 뭐 이런 모양은 노조의 불신만 키우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말고 위원장이 누가 되든 간에 노조 간판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것이 딱 하나 있더라고요. 시스템을 만드는 거다. 시스템. 사람이 바뀌어도 그 시스템대로만 가면 바뀌더라도 얼마나 바뀌겠냐. 그리고 복구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겠냐. 이게 마침 여러분들이 이제 복구할 기회가 될런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기회. 사실은 연합원의 그 박태환이가 위원장하기 그 전에 임남수, 그 다음 필모, 북준호 때부터 많은 요구를 했어요. 이걸 원형대로 실시하는 게 좋겠다. 그런데 그 얘기를 뭐 그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열심히 지킨 게 임남수예요. 임남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하게 딱 한 군데, 여기 한 군데 이런 기록을 가진 게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M&A를 한 사람의 피해 없이 M&A를 국민은행으로 넘어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그것도 고문단하고 많은 상의를 했었어요. 사전에도 하고 사후에도. 왜냐하면 노조 전대 위원장들이 아직도 힘이 좀 있어. 각각 다. 전대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을 대기 시작하면 M&A에 입을 대기 이권이 개입되잖아. 그러면 개판되는 거예요. M&A가. 그래서 간부, 전대 위원장에서 엄하게 2번쯤 강요를 했죠. 절대 전대 위원장들은 나서지 말까.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도와줘라. 그것도 아닌데 나서 도와주겠다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마라. 그래서 M&A 때는 남수가 요청하기 전에는 우리 일체 응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그래. 고문단이 있지만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거나 간섭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칙대로 활동을 하면 되는데 내가 원하는 거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야 누가 위원장을 하더라도 그 간판을 유지할 거예요. 지금 87년도 그때 나하고 같이 노동조합 활동하던 데는 금융권은 다 없었어요. 아니면 있어도 이름만 남아있어요. 이름만. 힘이 하나도 없는 건 노조. 그러니까 조합은 엉망이지. 노조가 꼭 있어야 되나 뭐 여기까지 가 있는 게 지금. 신동아 날라갔지. 없어졌죠. 배동아재 없어지고 다. 저기 증권도 마찬가지고 투자금융은 거의 다 없어지고 뭐 회사가 없어져서 그렇겠지만 증권사도 일부 그렇고 그 다음에 뭐 투자신탁 이런 데도 싹 없어진 거죠. 이름만 남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라고 하는 데를 욕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키우려면 방식을 바꿔야 돼요. 방식. 그래서 첫 번째 왜 그렇게 됐냐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도 노동조합이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틀을 만드는 것이 목표였었고 그래서 이 방식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